안녕하십니까. 재밌는 소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따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요 내용은 형제 간의 어떤 오해로 인해서 결국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동생에게 유독 친절한 아내를 자주 괴롭히는 형, 또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쥐잡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겼고 아내를 때려서 내쫓게 되고, 그 오해를 받은 아내가 결국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동생도 고향을 떠나고 뱃다라기 노래를 부르면서 뱃사람이 됩니다. 아내가 죽고 동생 고향을 떠나는 어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인 거죠. 주요 등장인물은 아내를 몹시 사랑하지만 아내가 동생에게 너무 친절하니까 그게 싫었던지 젊고 아리따운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결국 자기의 삶을 망치고 아내까지 죽음으로 내몰게. 외모가 준수한 동생이 있는데 형에게 오해를 받아서 형수가 죽자 그냥 집을 나가서 뱃사람이 되어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아내는 젊고 아리따우면서 성격이 밝고 남들한테 아주 친절한 유쾌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남편에게 오해를 받고 결국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어쨌든 일제 식민지의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운명을 거역하지 못하는 어떤 두 형제 간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 나는 대동강 봄 경치를 구경 갔다가 배따라기를 구슬프게 부르는 그 주인공을 만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사연의 내용인즉 이 소설의 내용인데, 조그만 어촌의 부자이면서 배따라기 노래를 잘 부르는 두 형제가 살았다고 합니다. 형제는 모두 장가를 들었고 부부 사이 못지않게 의가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형인 그는 영유 사람으로 지역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늠름한 동생을 두었습니다. 성품이 쾌활해서 친절한 젊은 아내가 미남인 동생에게 특히 친절한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의처증에 질투심에 아내를 자주 괴롭히고 때리기도 합니다. 그 아내와 아우 사이의 관계가 유난히 친하게 원만하게 지내자 형이 이제 둘 사이를 의심하게 되고, 기회만 있으면 꼬투리를 잡아 이제 혼내주겠다라고 벼르게 됩니다. 그참에 아우가 영유에서 자주 출입하여서 이제 술집에서 첩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내가 걱정스럽게 형한테 동생 단속을 좀 해보자고 하자 의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어느 날 아내에게 줄 거울을 장에서 이제 사들고 집에 들어오다가 아내와 동생이 방에서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로 씩씩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 쥐를 잡느라가 방에서 쥐를 잡느라 그리 된 것이었죠, 그죠? 그걸 보고 오해를 한 겁니다. 둘의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내쫓습니다. 저녁 때 방에 들어와 성냥을 찾던 형은 날그동 뭉치에서 정말 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몹시 후회합니다. 다음날 낮에 아내는 시체가 되어 바다에 떠오르고 이 때문에 아우는 집을 나가 행방이 묘연하게 됩니다. 결국 형은 20년 동안 뱃다라기 노래를 부르면서 뱃사람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는 동생을 찾아 뱃사람으로서 방랑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10년이 지나 어느 날 그는 바닷가에서 동생을 이제 결정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님, 그저 다 운명이 외다, 이 한마디와 함께 동생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10년지만 다시 동생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날 밤 이제 대동강에서 그 얘기를 들은 나는 그 숙명적인 경험담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대동강에 나가봤지만 그 주인공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21년도 9월호에 발표된 오해가 빚은 형제간의 어떤 파멸을 그리고 있는데, 선량하지만 난폭한 형이 있고 이들의 오해로 인해서 불행을 맞이한 어떤 아내가 있고, 그리고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서정적 비애가 그려진 한이 서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운명과 맞춰서 생긴 어떤 한의 정서인데, 의처증과 오해가
낳게 되는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 인간의 어떤 무력한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액자 소설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대동강에서 우연히 만난 그의 배따라기 노래가 너무 서글퍼서 그 사연을 듣게 되는 과정에서 이 형제간의 비극적인 우애를 잘 전해 듣게 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슬픈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 사적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단어 중에 자살이라는 단어는 꼭 거꾸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거꾸로 살자, 악착같이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비록 뭐 요즘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등 부동산입니다. 뭐 계약서를 가장 많이 써서 1등 부동산이 아니라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SNS에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네이버 동영상 올라간 개수를 살펴보니까 한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1등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 고양시를 제외한 뭐 서울 쪽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혀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고양시, 일산 내의 아파트 전세나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해서 아파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뭐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토지, 원룸, 투룸 뭐 여러 가지 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상가 등 저희는 오로지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거래를 알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등 부동산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 뭐 번지나 아니면 단지, 동, 아니면 원하는 층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백마마을에 사는데, 백마마을 22평 510동, 제가 선호하는 층은 5층에서 10층 선입니다. 5층에서 10층 사이에 22평 전세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좋은 물건을 3-4개 구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물론 저희 1등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거래되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정의롭게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호도 거짓됨이 없이, 속임수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서 정의롭게 부동산 중개 수수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부동산이 있을 텐데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전세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인 근처에 사시는 근처에 이제 부동산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할 요량으로 내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잘 매매가 안 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근처 가까운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아파트 뭐 22평을 내놓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일단 여러분 매물을 직방, 다방, 뭐 피터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트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여러분이 매매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보통 뭐 3, 4억, 많게는 뭐 7, 8억 가는데 직방다방의 고객들이 20대, 30대, 40대가 주요 고객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매물인 그 3억대 이상인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겨우 뭐 원룸, 투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되냐면, 저희는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백마마을 검색해 보면 제가 올린 제 얼굴로 올린 동영상이 수십 가지 일단 1차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아파트 매물도 금방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TV 여러 SNS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검색하는 유튜브를 검색하는 연령대는 뭐 5, 60대도 유튜브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가 지금처럼 백마마을 5단지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백마마을 510동에 22평 매물을 내놓았다라고 가정하면 백마마을 5단지 뭐 어디서 전국 어디서 유튜브를 치던 여러분이 내놓은 그 물건이 바로 첫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변 부동산에만 내놓았을 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1등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선마을, 호수마을 비롯해서 저쪽 서구 쪽도 저희가 많은 물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선마을에서 뭐 30평대 전세를 구한다. 뭐 무슨 학교 주변. 그러면 며칠 전에도 강선마을 거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무슨 학교 주변에 몇 평대 아파트 전세 구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일단 직원이 많습니다. 매물도 많지만. 그래서 강선마을에 가서 이제 아파트를 뒤지기 시작하기 전에 발품을 팔아서 동시에 호수마을에 출장을 나간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마을 5단지에서 22평을 아파트 보여준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직원이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전세를 믿고 의뢰해 주시면 바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 최선의 입지에, 최고의 입지에 좋은 층수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010-3202-7031번입니다. 고맙습니다.